했던 청년 정책 사업도 새로운 시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건 찬밥이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여기서 주체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창업과 관련, 청년 창업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다 분석해보면 제 예산의 80% 이상은 그 카르텔 내에서 다 씁니다. 컨설팅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고서 작성해주고,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도 뭐 청년들이 합니까? 몇몇 팔아먹겠지. 이제 계속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2, 3년 후가 돼서 더 컨텐츠가 된다. 150억 이제 팔 때 됐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데. 근데 여기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오픈을 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또 지역에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죠. 야, 팔고 가면 어때? 아, 그럼 묵은 땅 거기서 저렇게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제가 팔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기 없어지냐. 어차피 저 공간은 남아있을 건데 팔든 말든 공간을 와서 개발하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놨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이게 2년째부터 이제 조금씩 반대 여론으로 형성이 되고 3년, 4년 되면서 이제 그렇게 팔고 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어찌됐든 여기 손님이 오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저희가 이제 5년차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5년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올해 그 두드러진 현상은 행정의 그 인식이 조금 바뀝니다. 나는 이게 이미 외부적으로 그 부인할 수 없는 객관성을 확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광과 직원들이 전체 여기에 그 강의를 들으러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작년까지는요, 마중이라는 곳에 마주시의 공무원들, 도의 공무원들 많이 와요. 관광과하고 도시재생부만 빼고 다 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혹시 오면 뭐 혹시 그러니까 여기에 마중에서 조금 친하게 지낸 뭐 관광경책 팀장이라든가 도시재생 정책팀 이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해요. 거기 가서 뭐 먹었냐? 뭐 이런 근데 이게 나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게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그게 뒤에 가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시각들이 야, 너 마중 가서 배워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뀐 거. 이것들도 이제 하나의 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요 공간이 이때는 이 호수가 정말 아름다운데 이게 비 오는 날 아침에 가보면 물안개가 쫙 껴서 그 서유럽의 호수 같은 길게 생겼잖아요. 되게 이제 엄청난 이게 컨텐츠적 요소를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 도로 하나를 경계로 두고 읍성의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산림자원, 자연자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오실 때 택시 타보셨겠지만 나주역에서 5분 거리죠. 나주역에 KTX SRT가 하루 49회 운행합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고 하면 광주공항이 여기서 15분 거리고요. 해외에서 오실 때는 무안국제공항이 25분 거리입니다. 해외요? 그리고 해외에서 올 수도 있고 무안공항 25분밖에 안 걸려요. 입지라든가 산업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잠재적인 가능성과 입지로 봤을 때는 최상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모험은 뭐냐, 이런 여건들은 예를 들어 향교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 어디로 갑자기 이전하지 않을 거고, 이런 잠재적인 인프라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그 제값을 마련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여기서 5년 전이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라 객기가 있었을 때나 그 시작을 하게 됐고, 솔직히 시작해서 하면서 왜 그랬나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지역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문화재생에 사명감이 1도 없던, 왜냐면 그쪽 분야하고는 제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주라는 도시, 우리 교수님의 고향인 전주라는 도시에서 계속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시들이 문화나 관광 콘텐츠들이 거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변화하고, 그 도시의 변화들이 결론은 그 낙후되어 있는 각각 그 광역도에 다른 도시들까지 낙수효과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고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공동화되는 어떤 지역, 특히 서학동의 예술촌이라든가 팔복동의 전주라는 도시를 놓고 봤을 때 공동화에 되어가는 도시에 돈을 쏟아 부어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거기서 부었을 때 유지라도 좀 되고 있을 정도가 만들어지는 그 효과는, 결론은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오는 관광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형성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봐왔어. 오래 살면서 전주 사람들은 한옥마을 안 갑니다. 하도 밀리니까. 손님 오면 밤에 잠깐 갑니다. 차 안 밀릴 때. 네. 근데 전주에 살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나주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전주의 그런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마중이 저희가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크게 하는 사업 영역들은 일단 F&B 분야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합니다. 카페하고 식음료 분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관광공사에 저희가 그 헤리티지 품질 인증을 받아서 나름 이제 숙박도 상당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겨 있는. 근데 여기 공간 전체가 숙박이 대형화되어 있지 않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라든가 기여도는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드라마 속 호텔이라든가 이 39년도의 근대 자산을 그대로 보존해서 시간여행 같은 하룻밤을 보내는 이런 그 이미지로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박 영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인체부의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서는 정말 그 재밌는 게 제안서를 저희가 2년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년 사업은 마중 중심의 사업을 했고 2년째 사업에 올해 초에 저희가 그 제안서에는 1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2년도 사업은 읍성으로 그 번역을 넓혀서 읍성 전체 관광 그 어떤 동선을 만들고 전체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냈더니 빠꾸 달렸어요. 니네 집만 해. 고맙죠. 우리는. 우리 예산 다 그냥 이 안에서 7천만 원, 자부담 1,500 빼고 6천만 원 예산을 이 안에서 다 쓰라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나주 읍성에 관광 관련된 여행의 미치사 같은 오피셜 인스타를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중과 읍성에 그런 그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여행 기자단들 팬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잘렸어요. 왜냐면 여기는 전통 한옥 프로그램이니까 너희는 전통 한옥으로 이렇게 지금 드시고 계신 양갱이나 만들고 양갱 체험하는 분들 많이 모시고 한복 입고 여기 많이 돌아다니는 그거만 하라. 고맙죠.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쓰라고 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재청이면 그럴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관광공사에 하고도 같이 문체부지만 문체부하고 관광공사는 되게 틀려요. 기준이. 예를 들어 문체부 사업은 지역의 문화나 아니면 지역의 그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관광공사는 돈 벌어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방문객 수를 늘려라. 이 차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에서 기초주자체 예산을 안 받는 이유는 사업을 컨텐츠 인간을 안 받는 이유가 기초주자체나 도에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공짜로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생각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주시의 프로그램 예산을 받아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거 이게 시에서 지원 받아가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돈 받아? 이런 식이 되고 여기에 저희가 이 4,000평의 공간을 항상 관리하고 12명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수익 안 나요. 커피 팔아갖고 그만 안 됐습니다. 당연히 안 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입장료를 받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느 다른 공간들처럼 식음료 파트에서 1인 1음료가 입장료라고 생각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너희들은 하고 있으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하고 세금 내고 있는데 왜 자유로운 수립을 안 내냐. 이런 도에서도 그래요. 민간정원 선정을 해줬으면 니네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정원은 뭘 지원을 해줘. 지정을 해주면 이게 그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보면. 그리고 정책적인 핸들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딸려가면 안 되고 공무원들 설득, 왜냐면 전문가 의견을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설득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쓰는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활성화돼서 또 다른 그런 그 시설들을 만들고 그 생태계를 만들으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이 변질돼서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작은 도시들 특히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 아따 거기는 뭐 돈도 많이 지원해주더만 근데 거기는 보니까 뭐 들어갈 때 음료 사 먹으라고 하더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두 마디 들으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건 뭐냐.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게 그 사업을 하는 사업적인 이미지도 고착이 되잖아요. 저기는 문화재청 사업만 하는 곳이야. 예를 들어 종가축 보택 사업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딱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전통자산이나 우리의 어떤 문화자산들을 정체성을 더 살려내고 그 인정받게 하는 거는 이게 대중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중성을 하려면 대중의 관심의 눈높이에 맞게끔 알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안에 유입 요소는 따로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삼성주말 예쁜 카페, 애견 데리고 가서 춤추는 카페, 그리고 포토존이 많은 카페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맞으면 카페 아니에요? 그리고 숙소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숙소라서 출입이 가능한가요?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북한 문화공간이기도 한데 우리 블로그 같은 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포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포장을 해요. 근데 처음에 2년차 때라는 제가 이런 문화나 뭐 이런 관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시기에는 나주 향교 그리고 이 전통자산과 근대자산을 이 골목 담아나를 두고 있는 시간 여행의 테마 듣기만 해도 좀 고리타분하죠. 약간 무겁죠. 네, 무겁잖아요. 그런 시간의 터무니가 느껴지는 뭐 이런 그리고 뭐 동학농민운동의 그 아픔이 묻어있는 뭐 그래서 2018년엔 세미나 같은 것도 막 그런 거 위주로 했었어요. 그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뭐 있었던 그 수성군과 그 동학군과의 이런 그 재해석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공연도 이제 대부분 국악공연 이런 전시는 천연명색 이런 거 했었어요. 대중성을 전혀 갖고 대중의 눈높이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제가 쳐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따라해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들은 자기 돈 내갖고 하는 거 아니지. 그들은 그냥 자기 돈 내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전시하고 막 이런 것들 다
결론은 우리 돈 내주고 우리 공간을 내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2년차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3년차부터는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와야 이 목서원이라는 곳이 뭐 적산가옥, 대부분 적산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적산가옥은 저기 남기고 가는 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는 일본인 가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우리는 일본식으로 풍겨지는 걸 다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텐마루 방식의 이제 구두장 난방을 했던 한옥이거든요. 일제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 양식들이 결충되어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일본의 건축 양식들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 건축 양식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돼서 버무려졌어요. 그래서 몰라요. 와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오고 싶은 구매를 자극하는 건 어찌됐든 우리가 SNS나 아니면 네이버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나 가보고 싶은 욕구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우리는 그 분갈교직도 아니고 공적교직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융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체부하고도 쉽게 거래를 해야 되고 문화재청하고도 내년에는 거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소기업 청이나 신보 쪽에, 왜냐면 저희가 앵커기업이 성장을 해나가려면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올해 겨울에 여기 이제 뭐 공장, 즉석식품 제조 공장 겸 베이커리 매장 겸, 그리고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이스 시설 겸 해서 신축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산업에서는 그냥 소상공인으로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땅 담보 대출밖에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꼭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이렇게 허가를 내고 여기를 공장도 주로 등록을 해놓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활용하지만 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로컬 먹거리, 나주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배잖아요. 근데 배라는 자원이 나주에서는 다 원물로 제수용품으로 활용이 되고 또 가공되는 것들은 배즙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들이 물론 이제 자세한 이유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와서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 산업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안 알려준 거를 알리려면 진짜 생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미 알려준 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겁니다. 배라는 건 누구나, 나주에서 배는 이런 그 농산품이 아니고 문화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배를 어떻게든 활용해 봐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배 엄청 멀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결론은, 원인은 뭐였냐면 나주배가 제수용품으로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명절에 맞추지 않으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나무에 있는 걸 그냥 따가지고 그냥 납품했을 때 최고값을 받으면 가장 큰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성장 촉진제를 하죠. 나무에다가. 그러면 성장 촉진제는 배가 익어야 되는데 안 익죠. 안 익어 넣기로 익히는 거죠. 때깔은 좋아요. 크기도 커지고. 근데 안에는 물밖에 없어. 특히 그게 한 서너 달 지나면 겨울 되잖아요. 저장은 못 돼요. 푸석푸석해서 그냥 없어요. 근데 배를 저희가 초창기에 배를 자원화해서 여기서 식음료의 레시피로 다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배는 시원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여름에 찾아요. 5월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더우니까. 그래서 뭐 오늘부터 저희가 오픈하는 신메뉴들은 나주배 스무디나 나주배 모히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하는데, 배를
그때 가서 사려고 보니까 나주에는 배가 존재하잖아요. 4월이면 ABC 센터까지도 다 창고 정리하고 없어요. 왜냐면 혹시 있다고 해도 로스율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전기세에 들여가지고 계속 저장해야 돼요. 저장고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방법은 뭐냐면 주베르린 안한배를 찾아봤거든요. 주베르린 안한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일단 그 자연적으로 익힘되니까 당도가 높죠. 기본적인 당도가 높고. 그래서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저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 7월, 8월까지 가도 충분히 저희가 가공해서 사용할 정도로 단단하고 과육이 살아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저쪽 끝에 가면 이제 그 컨테이너 저장고에 아직도 배가 가득 쌓여있거든요. 매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배청이나 이런 것들 신선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 영역에서도 거기 있는 배를 졸여서 배 스콘을 만들고 배 쿠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 걸 하면 되게 좋죠. 근데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하다못해 남해에 가도 흑마늘빵인데 남해 흑마늘빵 저 먹어보고 놀랬어요. 이런 걸 빵을 만드는구나. 근데 왜 먹어봤냐면 저도 남해니까 먹어본 거예요. 남해니까. 근데 2번이야 먹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평생 살면서 남해를 몇 번이나 와보겠어요. 택배로 시켜서 먹겠습니까? 안 먹기. 하지만 남해니까 흑마늘빵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놔두면 백반점도 하나 정도 있을 만한데 관광상품으로 기념품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3년 전에 이제 배라는 걸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를 가봐도 뭐 먹거리 정책과를 가봐도 다 가봐도 배를 갖고 뭘 많이 해보긴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상품으로 활용될 만한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실험 데이터나 결과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양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2년 동안 저희가 심각한 그 적자에 시달렸고, 왜냐면 직원들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제 작년 연말 정도 해갖고 이제는 좀 풀리나 보다 해서 고용도 늘리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또 맞았다는 그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저희가 이 정도인데 다른 데들은 괴멸할 수밖에 없었죠. 소멸할 수밖에. 그래서 모든 걸 저희는 이 공간에 맞은 공간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재활용입니다. 있는 거 쓰지 사오는 게 별로 없어요. 바닥에 까는 돌 같은 거 여기 옆에 저희 새로 이렇게 은목서 옆에다가 바닥만 섰잖아요. 저거 5년 전에 샀던 거 여기다 깔고 저기다 깔고 있어요. 옮겨가면서 이게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 재활용을 하는데 이런 가공식품을 나중에 이제 뭐 농어촌공사도 있지만 AT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농업인들이나 큰 가공 공장을 갖고 있는 가공 1차, 2차 외에는 저는 전주에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전주에서 그 컨설팅 해줬던 6차 산업 업체들 이 생각을 하고 나주에 와서 처음에 농업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별도로. 왜 나주는 보물 같은 자원들이 너무 많은 거 이게. 그리고 하얀 백지이기 때문에 진짜 깃발만 보여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역시 해보니까 왜 안 되는가 생각해보면 인식의 차이. 이건 사람이 하는 건데 행정의 사람 리더의 생각이 이런 관광 결론은 6차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차의 중심을 모두 다 그냥 농장, 생산자 이 기준에서만 모든 재산을 거기서 그냥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 산업별로 차수별 산업별로 그냥 따로 국밥이고 그걸 핸들링하는 행정 이겨먹지도 못하고 그분들 또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세금 내는데 결론은 세금 내갖고 하는 짓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주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가 상승도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주목받는 지역이에요. 다만 공동화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사는 거지, 밖에서 봤을 때 나주는 좋은 도시예요. 가장 성장 유망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밀려요. 저기 과연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 한 6년차, 7년차 됐죠. 8년차. 예. 근데 나주시의 그 예산이 뭐 1조 시대를 넘었다 어쩌다 하지만 나주시 행정 인력이 솔직히 혁신도시 그 시작거리 하기도 힘듭니다. 역량상. 그러니까 기존의 원도심들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원도심은 어떻게 하냐, 동네별 똥방각화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카르텔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진입하려고 하거나, 이게 저같이 제가 혁신도시에다 부지를 사서 빌딩을 사거나 혁신산단에다가 공장 부지를 갖다가 수많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부지만 사갖고 들어가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박수받고 시장님실에서 MOU 체결하고 막 압수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인데, 원도심에 60억, 70억을 투자를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 관광객 10만, 15만을 유치해내고 고용을 12명, 13명 창출해내도 소상공인인 거예요. 이 개념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분위기나 흐름과 시스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로컬은 저럴까? 될 것 같은데 안 될까? 저 돈 지원 받아가 왜 못 할까? 왜 저런 수많은 예산들이 쏟아져 가는데 지역은 맨날 그 재생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현실이라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방식은 뭐냐면 융복합, 복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뭐 그 자격이나 그 넷대루라고 하셨어요. 흔히 넷대루 명패를 많이 만들어놔요. 나주가 그래요. 정말 좋고 이런 자원들이 정말 훌륭한데 그 자원들을 정의해놓고 컨텐츠화 시키지 않아요. 나주 향교는 그냥 나주 향교일 뿐이지, 나주 향교에서 뭘 했고, 예를 들어서 나주 향교에서 성균관 스캔들을 찍었어요. 우리 금방 여기 있던 저희 그 저희 직원이 나주 사람이긴 한데 전북대학교 후배입니다. 전북대 국문학과 나왔는데 얼마 전에 김혜수가 여기 와서 수록을 찍고 갔거든요. 그 드라마를 향교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알고이츠만 촬영을 했잖아요. 송강 한소희 촬영을 했었고, 박민영하고 이제 송강이 기상청 사람들 그러면서 박민영이 15년 전에 여기서 성균관 스캔들을 찍었거든요. 송중기, 유아인, 미키 유치원 해가지고 다 찍었잖아요. 지금도 15년이 지났지만 상당히 유명한 컨텐츠잖아요. 전주향교에서도 일부 찍었는데 정작 주 무대했던 나주향교는 몰라요. 전주향교는 가보면 전주향교에 그 군데군데 성균관 스캔들 포토존이 있고 찍었던 게 나와있거든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그 가치를 없는 걸 갖다가 했다고 하면 그 사기죠. 근데 있는 걸 갖다가 안 알리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진짜. 이게 돌아다녀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마중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설명 드리는데도 솔직히 하루 걸립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해요. 그럼 나주 읍성에 관련된 컨텐츠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려면 세밀하게 전문적인 분석을 하려면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 근대 자산들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고, 전통 자산들도 여기는 금성관입니다, 여기는 향교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 금성관은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기능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지나가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 금성관을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까지 얘기를 하려면 3박 4일은 걸려야 이 우성을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주에서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이런 그 기업재생에 투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왜 정당하게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그 지역 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돈을 지원해주는 거는 오히려 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지 마라. 근데 다만 행정에서 꼭 해야 될 거는 응원을 해야 된다. 응원.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요, 행정이나 중간교수, 예를 들어 나주시 도시재생센터장이 부임한 지 제가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와요. 이름도 몰라. 엊그저께 콜로키움 가서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 이게 뭐냐면 중간조직이나 행정조직들은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간 조직들이 자기들의 예산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면 이거는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틀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한 2년 전에 코로나 1년차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한 달에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이자는 한 2천만 원씩 되는데, 이게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하루 매출이 겨울 같은 데는 40만 원, 직원들은 12명씩 월급은 3천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게 망하겠구나. 접어야 되는 이런 심각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거꾸로 뭐 손실보상지원금이라고 하는데 2019년도 기준이에요. 2019년도 딱 그때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손실보상을 그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딱 기준으로 못을 받고 2021년도면 2021년도 딱 그때 매출이 줄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60억 투자해놓고 2019년도에 막 오픈했을 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뭐 2천만 원이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지만 2년이 지났잖아요. 초기 창업 기업이고, 그래서 성장을 더 했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그냥 매출이 피카피카해요. 근데 매출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손실보상 대상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 통화도 하고. 근데 결론은 입 아파. 어차피 안 될 거지 알면서 내가 왜 화풀이를 하고 있나. 이 화풀이 해갖고 이게 나한테 뭔 도움이 되나. 알잖아요, 뻔히. 그러면 내 화풀이를 받고 있는 저 공무원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할 말은 없겠지만 들으면 진짜 짜증 날 건데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재작년 말하고 작년 하반기에는 정말 이게 내가 진짜 무모한 고생을 했는가 보다.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그렇게 했나. 그러면 이걸 빨리 매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다 해가지고 어떤 기업에다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카페나 이런 것들을 스타벅스나 이런 데다가 한번 연락해서 충분히 스타벅스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공간이니까, 아니 뭐 로컬이네 뭐 지역 자산이네 얘기를 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고, 왜 솔직히 이제 저희는 와이프하고 저하고 공동대표로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힘든 일은 와이프가 많이 하죠. 이런 걸 다 만들고, 카페 식음료 파트 이제 메뉴 개발, 뭐 직원들 관리 운영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맨날 부부싸움 하고 그냥 팔고 그냥 여기만 딱 여기 4,000평 중에서 딱 500평만 갖고 하면, 아니 그냥 뭐 편하게 살겠구만, 왜 그 혼자 생수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2018년 9년 할 때는 맞죠. 그래서 또 다른 또 개인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이죠. 땅값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땅값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팔아야 그게 돈이지. 니가만 맨날 생돈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와이프한테 넘겼습니다. 왜냐면 여성기업 인정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 언젠가는 왜냐면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 같은 공동대표인데 여기 다른 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찌됐든 부부간의 사업을 같이 하기 힘들어. 인간은 비약하기. 이거는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네. 진리를 왜냐면 이제 퇴근하고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적으면 되나요? 영상 찍고 계신가요? 보고 잘 써요. 그래서 요거 원래 연료가 2배로 키워야 되겠다. 이 공간이 이제 공사하기 전에는 여기는 중간 공사 시작했을 때고 여기 저희 지금 있는 공간이 이제 공사하기 전에. 근데 뼈대나 어떤 뭐 기본 틀은 훼손이 안 돼 있었고 오래 안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남파동이라는 공간 이제 여기 뒤에 지금 뒤에 이렇게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크고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나주에서 이걸 복원하고 이제 그 항일 의병의 스토리들이 살아나고 하면서 여기 남파정은 이제 도내에서 의병 그 투어 할 때 찾는 견학길. 근데 이거 갖고도 항상 싸워요. 왜냐면 이 동네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 남파정이나 이런 남파정 마중을 그냥 설명해 주라고요. 여기는 땅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예산을 받아갖고 해. 근데 본인이 그냥 와서 내 지인들이랑 왔는데 나 이거 구경 한번 하려면 하십시오 하고 내가 설명 듣게 해드리죠. 근데 본인들이 예산 받아갖고 하면서 여기에 와서 그냥 둘러봐요. 나보고 와서 설명해줘. 야, 그게 다 자네 공부해주려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이제 남파정이었고 지금은 남파정에서 저는 거의 그 나중에 잘 때는 남파정이죠. 사계절 좋고 특히 겨울에 이제 이게 구들장구를 아직도 떼는데 그 원정에서 요즘 뭐 우리 TV에 현금 나오잖아요. 세라점 이런 것들 아무 필요 없어. 이게 그 세라점이 보면은 구들장 우리 온돌문화인데 그 원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남파점에 자고 있고 저희 체험센터로 활용하는 아까 그 시선 건물. 근데 저도 지금 솔직히 가장 후회하는 건 이 건물을 철거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 왜냐면 복원을 했는데 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딘가한 거예요. 나중에 전체 공간을 활용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걸 다시 복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분해 조립한 형태니까 그냥 땅이라도 옮겨서 지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많이 그러나 이미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복원돼갖고 저희가 이제 저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돈이 더 들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복수가 처음에는 한 뭐 1억 얘기하더니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2억 3천 정도. 진짜 그렇게 드릴 줄 알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안 했죠. 안 했고. 그래서 복서원은 그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죠. 남파정도. 근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저희는 최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했고 복서원과 남파정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생긴 거예요.